자, 지난 시간에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신라가 나제 동맹과 나당 연합을 통해서 이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가 되었다고 했죠. 자, 이제 통일신라 말기로 왔어요. 통일신라 말기의 나라 상황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얽혀있고 엉망이죠. 그쵸?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통일신라의 찬란한 문화들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뭐뭐 있었지? 우리가 수학여행 가서 보았던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통일신라가 말기에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그림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귀족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우거나 죽였어요. 즉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왕으로 결정하겠다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신라왕은 내가 이 아이로 하겠다. 아니다. 너네 둘 다 죽고 싶으냐. 신라의 왕은 이 아이로 결정되었다. 서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왕이 굉장히 자주 바뀌게 되었고요. 지방을 다스릴 힘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중앙에서 이렇게 왕들끼리, 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참, 쟤네들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실의 권위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이제 통일신라에 흉년이 왔어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오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은 굉장히 배고파하고 쉽게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진 백성들은 더 이상 나라에 세금을 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떠돌거나 도적이 되어서 이런 백성의 그런 신분을 이탈하게 됩니다. 왕은 귀족들 마음대로 계속 바뀌게 되고 백성들은 흉년과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수도조차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에는, 그러니까 지역 얘기하는 거죠. 지역에는 손도 대기 힘들구나. 하지만 이러한 전쟁 같은 시대에는 영웅이 나타나는 법. 2명의 영웅이 나타났죠. 새로운 세력의 등장입니다. 자, 누굴까요? 그렇죠. 이 두 영웅들은 지방의 호족입니다. 지방에서 땅과 권력을 가지고 지방 사람들을 다스리던 호족들이에요. 이 호족들은 돈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 남한의 군대, 즉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그쵸? 빼앗아서 그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지역에 군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무서울 게 없죠. 돈도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왕 앞에서 무엄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그 호족들은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비웃기 시작하죠. 우리 지방에서는 내가 왕이거든. 그쵸? 왕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었죠. 백성들에게는.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된 거 진짜로 나라를 세워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점점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지렁이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호랑이의 젖을 먹고 컸다는 견훤이다. 즉, 요 영웅은 이름이 바로 견훤입니다. 원래는 신라의 군인이었는데요. 그 완산주라는 지금의 전주 부분에 도읍을 세웠어요. 자, 위치 보이나요? 여기가 완산주였어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 이름을 과연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그쵸. 옛 백제의 땅에 세워진 땅이라고 해서 후백제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영웅 견훤에 의해서 후백제가 다시 부활을 했죠.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신라의 왕족 출신이지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궁예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양길이라는 장군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이 생겼죠. 그쵸? 그래서 그 장군을 쳐내고 직접 자기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 사람은 후백제가 세워진 걸 보고 나서 1년 후에 요 송악, 즉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개성 부분에 도읍을 세웠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아까 후백제의 힌트를 얻었으니까 여기에 세운 이 궁예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쵸. 옛 고구려 땅에 세워진 후고구려라는 이름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즉 다시 통일신라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시대 기존에 있었던 삼국시대와 차별화를 두어서 후삼국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쭈구리 신라, 후삼국시대가 바야흐로 시작된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궁예라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후고구려보다는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는 좀 더 멋지고 큰 이름으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도읍도 야 송악 말고 철원으로 그냥 옮기자. 이제 슬슬 자신의 마음대로 뭔가 나라를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야망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왕권과까지 더하면 이렇게 혼자 뭔가 자기만의 그런 의견을 펼치려는 찰나에 야 잠깐 왕권 강화는 무슨 너 나랑 같은 호족이었잖아. 지방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의 이익도 좀 보장해달라. 너밖에 왕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냐. 그쵸? 이 사람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족들이 뿔이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런 모습을 이 궁예라는 사람은 뭔가 다독이고 화합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력으로 오늘이 니들 제삿날이다 하면서 그쵸?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와 궁예가 미쳤구나. 자기가 미륵불 즉 자기가 부처님인 줄 알아. 이렇게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호족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야, 저 궁예는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왕건, 네가 왕이 돼보는 게 어때? 야, 그래도 배신인데. 야, 네가 해도 돼. 궁예는 완전히 미쳤다니까? 이런 양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왕건이라는 장군은 그쵸. 궁예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야, 태봉이 뭐야? 태봉이 촌스럽게 이왕 고구려를 개성하게 되는 거 우리 나라 이름을 고구려와 비슷한 고려라고 짓자 라고 나라 이름을 다시 고려로 바꾸게 되죠. 도읍도 송악으로 철원으로 궁예가 마음대로 바꿨던 도읍도 송악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자. 태조 왕건은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왕건이 해야 할 일이 남은 거죠? 바로 이제 남은 건 후백제와 신라 이 두 나라만이 남았습니다.